요즘 저녁 8시만 돼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손님이 진짜 일찍 끊긴다. 요즘 역대급으로 손님이 없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이고 IMF 당시 590만 명보다 더 작은 수입니다. 올해에만 2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10명이 창업하면 8명이 문 닫는데요. 더 심각한 거는 예전에는 가게 하나 빠지면 금세 다른 가게가 들어왔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임대 현수막은 햇빛에 바래가지고 누래지는데 새로운 주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몇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든지 해야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장사한 지는 한 14년 차 정도 되었고 1년에 10만 그릇 파는 쌀국수 집을 한 자리에서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요. 점심, 저녁,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피크타임이면 웨이팅이 있는 매장이고요. 한두 달 반짝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아니라 5만 키워드인 부산대 맛집 키워드에 몇 년간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쌀국수 팔아서 건물 샀어요. 부산 1등 쌀국수집 포메티코를 운영하는 오 팀장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게가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12월 23일쯤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픈했는데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놨고 신랑이 요리사 출신이어서 음식에도 자신 있었고 공사할 때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언제 오픈하냐고 막 너무 기대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픈만 하면 정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오후 4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손님이 한 팀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끓였던 육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6시부터 무료 시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이렇게 망할 뻔한 가게에서 1년에 10만 그릇 파는, 그리고 웨이팅하는 가게가 되기까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노하우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돈 벌 준비 되셨나요? 현재 장사가 안 되는 진짜 이유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되는 쓰리고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형태 변화. 세 번째는 준비 부족입니다. 요즘 장사 안 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나가는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쓰리고 시대,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금리가 올라간 지가 꽤 됐죠. 떨어진다 말로만 하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죠. 저만 해도 이자 뭐 한 130만 원 정도 내던 거를 한 250 정도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좀 깎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몇십만 원 더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들도 대출이 많다 보니까 지갑을 더 닫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더더욱 쓸 돈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전기세, 가스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스비가 100만 원 내던 게 145만 원까지 올랐어요. 가게 가스비 얼마나 내시나요? 그리고 또 공산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쓰는 망고 젤리 한 봉지가 11,000원 주고 사던 게 한 달 만에 2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200% 넘게 오른 거예요.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갈수록 쓸 돈은 줄어들고 벌어도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장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점점 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비 형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회식도 하고 뭐 2차, 3차,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당연했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대학가라서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요. 단체로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술 소비 자체도 줄었고 간단히 먹고 빨리 집에 가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1인 가구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점점 늘어나서 최대치인데요. 현재 35.5%가 될 정도로 늘어나면서 3집 중 1집이 1인 가구로 소비 형태가 확 바뀌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배달이나 간편식, 온라인에서 많이 주문하고 또 비대면 소비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요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만 해도 마트 잘 안 가고요.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소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영업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험도 없이 프랜차이즈 하면은 보통 본사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하고 한 달, 2달 인테리어 하고 하면은 3개월 안에 오픈할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창업을 합니다. 본사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추측으로 하는데요. 땅에 일 한번 해보지 않고 창업하시는 분 없을 것 같죠? 그 사장님 가게에 콩나물 무침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나서 맛이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사에서 준 거라서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 본사에서는 콩나물 무침을 이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루로 된 양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루를 넣어서 콩나물 무침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조미료 맛이 많이 나죠. 거기에 참기름만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간장을 조금 추가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맛이 확 달라질 텐데 본사 레시피 외에는 해결책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 방법을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도 경험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그럼에도 잘 되는 가게들이 있죠. 변화한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가게들입니다. 저번에 용산의 서감 숯불구이라는 유명한 곳에 다녀왔어요. 좌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한 30분 정도 웨이팅해서 들어갔습니다. 외관부터 그 서감이라는 이름에 맞게 돌이라는 컨셉을 너무너무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가게 입간판도 바위 같은 거 탁 놔두고 그 다음에 가게 내부에 영화 미술 감독을 불러서 인테리어를 했대요. 그래서 가게 내부도 바위 같은 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질감도 너무 진짜 같고 인테리어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고깃집 불판도 돌판 모양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감숯불구이가 부산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입구부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창업 비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서감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고깃집보다는 돌이 가득한 그런 공간을 경험하러 간다 라는 이유로 이 서감 숯불구이가 잘 됐던 건데 부산점이 용산점만큼 잘 될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매출이 한 번에 잘 나온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올라갔는데 3천에서 5천 사이의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5천에서 6천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방법이 카테고리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보통 베트남식 쌀국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프랑스식 쌀국수라고 카테고리를 아예 바꾼 거죠. 쌀국수 메뉴 앞에도 원래는 오리지널, 스페셜 쌀국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포토베 오리지널 사골 쌀국수, 포토베
스페셜 사골 쌀국수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일반 소고기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와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포토베가 뭐냐 하실 텐데 포토베라는 말은 프랑스식 스튜 끓이는 방식을 포토베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프랑스식 쌀국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뉴명 앞에 포토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카테고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바로 옆집에도 쌀국수 집이 들어왔고요. 저희 동네만 해도 한 15개 정도 쌀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그들은 베트남 쌀국수이고 우리는 프랑스식 쌀국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장르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넘쳐나는 가게들 중에서 우리 가게에 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음식의 맛일 수도 있고 빨리 나오는 속도일 수도 있고 또 예쁜 공간이 될 수도 있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가게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의 문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 조언을 듣는 게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일 구간 5천에서 6천만 원대 컨설팅을 받았고 그때 매출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장사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 고민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마케팅을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식당의 본질은 음식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마케팅 많이 해가지고 반짝 장사 잘 되다가 금방 문 닫는 브랜드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음식의 맛이라는 본질이 뒷받침이 안 돼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힘든 겁니다. 제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식당 쪽에 일 한 번 안 하고 차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재료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깃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느 고깃집은 파채를 한 번 썰어 놓고 일주일치 씁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매일매일 파채를 썰어요. 그리고 파채를 물에 씻어서 나갑니다. 물에 한번 씻는다고 맛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일주일 쓰는 집이랑 매일매일 쓰는 집이랑 신선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파채를 물에 씻으면 파의 아린 맛을 또 한번 빼주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고 달달하고 신선한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물에 씻고 안 씻고는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손님의 입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식자재 관리인데 이거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아마 혼자서는 배우기 좀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랑이 25년 차 요리사니까 맛에 대해서 일단 좀 민감한 편이에요. 음식에서 맛있는 소스 하나만 있어도 맛이 확 올라갈 텐데 그런 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맛을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주얼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케팅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보통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문제가 쌓여서 매출이 안 오릅니다. 근데 익숙해진 내 가게를 나 혼자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조차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요즘 장사 관련 아카데미도 많고 강의도 많죠.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내 가게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가게에 딱 맞는 해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 땐 1대1 컨설팅이 나에게 맞춰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참 좋죠. 나도 줄 세우는 가게를 만들고 싶다. 더 자세한 방법이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